네, 하반기 질주가 기대되고 있는 자동차주들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주들의 질주 이미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예, 간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 테슬라의 실적 좀 걱정됐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중국의 코로나 이 확산세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비중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장 가동 중단 시간이 좀 길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치보다 또 작년 동기 대비 이 순이익이 2배 정도 상승한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2분기 실적 좀 어떻게 보셨는지 최근 이 현황과 함께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구체적으로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69억 3천만 달러라는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비교해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2% 증가하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는 27.9%로 전분기 32.9%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수치였습니다. 일단 매출과 매출 총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그 이익률 같은 경우가 감소한 요인이 차량에 대한 그 판매 대수라든지 가격의 그 상승은 이루어졌지만은 인플레이션 요소로 인해서 그 차량 생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더 커진 측면이 있겠고요. 단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불확실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아직 해소가 안 된 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차량에 미치는 영향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아직 공급 이슈가 있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이후에 하반기가 좀 물음표가 될 수 있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 증가라는 표현을 또 내세웠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뭐 경쟁 증가라는 부분이 실적이 반대급부로는 잘 나올 수 있다는 점이겠지만 전체적인 점에서는 또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뭐 가격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2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뭐 하반기까지 좋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하긴 이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워낙 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2분기 실적은 좀 선방한 결과를 내놓긴 했지만 하반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님, 국내에 테슬라 관련주들이 워낙에 또 많잖아요.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LNF, 테슬라 이 공급 체인에 같이 묶여 있는 종목들이 워낙 또 많은데 이 관련주들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지금 하반기에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적으로 그 차량의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핵심 부분이 배터리입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경량화를 위해서 필요한 소재라든지 뭐 차량의 부품 정도겠는데요. 뭐 명신산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기업 자체는 괜찮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점은 이게 그 전기차 판매 대수가 늘 때 부품주 쪽으로 확실히 실적이 기여가 되냐 그러한 여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소외를 볼 수 있는 걸 찾아서 접근을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 점을 종합으로 봤을 때는 뭐 양극재 쪽이 가장 편한 접근이겠고요. 이 편한 접근 안에서도 지금의 이익이 나오는 구간에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도 전기차의 생산, 구체적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의 핵심이겠지만은 이게 2분기에 실적에 대한 시각도 올라와 있고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는 원자재의 상승을 제품에 빠르게 전가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반대급부로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또는 안정화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저번 분기에 봤던 실적을 좀 톤을 낮춰서 봐야 되는 그 국면도 있어요. 저희가 그 점까지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방향성 체크가 필요하다는 멘트를 제가 달았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포지션을 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역대급 실적을 내놨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걱정됐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뭐 그에 앞서서 나왔던 유럽 시장에서의 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뭐 기대를 갖게 하긴 했었죠. 지금 뭐 역대급 실적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상반된 시각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잘 판 것 같긴 하지만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있어서 더 팔 수 있었는데 팔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 상반기 현대차의 성과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2분기 기준 영업이익으로는 뭐 3조 원 정도 근처까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조 9,798억 원 정도의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총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환율의 그 부분, 즉 환율 상승의 요인이 한 2조 1천억 원 정도 차지를 했고요. 믹스 개선이 한 2조 5천억 원 정도 차지했습니다. 이 믹스 개선이라고 하면 그 고마진의 차량을 판매를 한 거죠. 실제적으로 뭐 소나타라든지 이런 라인업보다 뭐 제네시스, SUV 이쪽 단이 많이 팔려 나갔다 보니 이와 같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고민이 되는 점 같은 경우는 뭐 환율적인 측면인 거죠. 이게 뭐 환율이 되려 하락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의 실적은 좀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 그 점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로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 판매에 대한 믹스 개선이 뭐 후로 갈수록 당연히 반도체라든지 요소가 풀리면은 아무 요인이 없겠지만 아직 그러한 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2분기 실적 단적으로 좋았다는 점으로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해서는 한 3, 4% 상승을 했었어요. 그 정도 구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대응이 필요하겠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이 실적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 부분은 실적의 예상치랑 비교하는 점도 있겠지만은 이게 실적의 질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려되는 부분에 뭐 환율, 그다음에 이 믹스 개선이라는 뭐 반대급부를 본다고 하면 주가의 한 차례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제가 계속 반대편에서 네. 질문을 던지게 돼요. 네.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이었죠. 고성능 그 M 브랜드도 새로 선보였고 또 UAM 사업 계획도 현대차가 발표를 했습니다. 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같은 이런 미래 신사업에 대한 포문, 계획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가 하반기에 좀 더 기대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미래 계획들 좀 성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또 여기에 따른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2분기 실적까지는 봤을 때 뭐 차량의 판매라든지 기본 체력은 갖춰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신사업 같은 경우가 더해졌을 때 특히 뭐 유해여행과 관련된 사업은 성장의 가능성이 아주 열려 있는 사업입니다. 해외 쪽으로 기본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이 크게 열려 있겠고요. 기본 사업을 감안했을 때 현대차에게는 명백한 플러스 요인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사업의 개화 측면까지는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법제화 측면에서 아직 해소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분단 국가 측면이기도 하고 실내로 들면 뭐 드론이나 그런 뜰 수 있는 물체를 띄울 때도 뭐 신고를 해야 되는 그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뭐 성장 요인은 충분하지만 법제화로 풀어야 될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숙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존의 그 공고한 사업, 그 공고한 사업이라 하면은 실적의 성장이 눈으로 보이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 요인입니다. 그리고 그 신규 사업 같은 경우 합당하지 않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주가에는 되려 역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현대차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우리나라 쪽을 대입을 해봤을 때 한 가지 숙제 같은 경우 뭐 확인을 하고 가보자는 측면이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미래 사업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좀 챙겨봐야 되는 게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뭐 자동차주나 대형주들한테는 시간이 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상반기에는 정말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뭐 대형주, 지금 자동차주들인데 네. 실제로 좀 이런 외국인 매수세를 등에 업고 자동차주가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이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쉽게는 아주 쉬운 얘기, 그다음에 조금 일차원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하반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컨콜이 마무리됐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톤이 있을 텐데 그 글로벌 차량의 판매 대수는 조금 톤을 낮췄더라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반도체적인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를 고려했을 때 그 점은 합당한데 그 하반기 실적 전망치의 톤을 보고 또 어느 정도 지금 합당한 실적이 나올지를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환율만 놓고 보면 환율 하락 시에는 실적 감소의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다만 기본 체력이 이제는 하락보다는 위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저희가 현대차를 투자하면서 이제는 확인해야 될 점은 환율이 오르고 떨어지고는 부수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요인이 가만히 되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판매 대수 같은 경우, 즉 전기차의 시장 점유 부분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2자릿수로 가는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멀티플의 플러스 요소를 받을 수 있는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야기를 조금 더 좁혀서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21만 대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살펴보면 전기차, 수소차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증가세를 보였고 네.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은 감소했더라고요. 네. 이제 정말 친환경 차량으로 아예 무게 중심 자체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친환경 차량들 중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쪽에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판매 대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외에도 유럽, 미국으로 증가하는 수치가 눈으로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그 수소 산업, 수소차가 개화되기 위해서는 판매 대수가 지금보다는 10배 이상이 늘어야 됩니다.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다 보니까 그 점은 좀 논외로 해놓고요. 순수 전기차 쪽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요인으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 쪽, 마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고요. 여기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 같은 경우는 공통적이긴 합니다. 코프로 BM이나 LNF인데 LNF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까지 감안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 한 8조 원. 여기에서 실적 발표 후에는 주가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아직은 에코프로 BM보다는 상대적인 가치 매력도가 있다는 점에서 LNF를 주목하자는 결론을 짓겠습니다.